내 이름은 이지훈. 30살. 나는 세상의 모든 코드를 해독할 수 있다고 자부하는 프로그래머였지만 정작 내 삶의 코드는 풀리지 않는 미궁처럼 복잡했다. 낮에는 집에서 프리랜서 프로그래밍 작업을 하며 간신히 끼니를 해결했고 밤에는 텅 빈 방에서 혼자 컴퓨터 화면만 응시했다. 나의 작은 원룸은 온통 모니터 불빛과 식어버린 커피 냄새로 가득했다. 내가 가장 좋아하는 것은 복잡한 알고리즘을 설계하고 수많은 코드를 짜맞추는 일이었다. 코딩을 할 때만큼은 세상의 모든 소음이 사라지고 오직 나와 숫자, 그리고 논리만이 존재했다. 나는 사회성이 부족했다. 사람들과 눈을 마주치는 것조차 어려웠고 복잡한 인간관계는 내게 풀리지 않는 난제와 같았다. 그래서 나는 대부분의 시간을 집에서 보냈다. 유일하게 나의 삶에 활기를 불어넣어주는 존재는 나의 반려견, 미소였다. 녀석은 하얀 털을 가진 푸들 믹스견이었는데 언제나 나의 그림자처럼 내 곁을 지켰다. 내가 코딩을 할 때면 내 발치에 엎드려 조용히 숨을 쉬었고 내가 지쳐 잠이 들면 내 옆에 바싹 붙어 잠들었다. 미소의 존재는 나의 고독한 삶에 따뜻한 온기를 불어넣어 주었다. 녀석의 조용한 숨소리, 때로는 희미한 코 고는 소리가 내 원룸의 정적을 채우는 유일한 소리였다. 아침 식사는 늘 똑같았다. 찬물에 대충 헹궈 먹는 시리얼이나 전날 남은 차가운 피자 조각. 나는 컴퓨터 앞에 앉아 식사를 해결했고 미소는 내 옆에서 사료를 오독오독 씹어 먹었다. 창밖은 이미 사람들로 북적였지만 그 활기찬 소리는 내게 닿지 않는 먼 곳의 이야기 같았다. 그들의 삶은 화려하고 다채로워 보였지만 나는 그 안으로 들어갈 용기도 방법도 알지 못했다. 내가 익숙한 것은 오직 코드와 미소, 그리고 나의 작은 세상뿐이었다. 나의 수입은 늘 불안정했다. 프리랜서 일은 프로젝트 단위로 들어왔고 일이 끊기면 몇 달 동안 수입이 전혀 없을 때도 있었다. 월세와 생활비, 그리고 미소의 사료값은 늘 나를 옥죄어왔다. 나는 거창한 꿈을 꾼 적은 없었다. 그저 내가 좋아하는 코딩을 하며 미소와 함께 소박하게 살아가는 것이 나의 바람이었다. 세상은 나를 주목하지 않았지만 미소는 언제나 나를 세상에서 가장 특별한 존재로 바라봐 주었다. 녀석의 순수한 눈빛은 나의 삶에 깊은 의미를 부여했다. 나의 삶은 이렇게 고요하고 때로는 쓸쓸했으며 미소와의 교감만이 나를 지탱해주는 유일한 위안이었다. 하지만 내 안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는, 나조차도 깨닫지 못했던 작은 비밀이 하나 있었다. 미소는 내가 어릴 적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내게 주었던 강아지였다. 나의 아버지는 유명한 생명공학자였다. 그는 늘 연구실에 파묻혀 지냈고 나는 그런 아버지를 이해하기 힘들었다. 어느 날 아버지는 나에게 어린 강아지 한 마리를 데려오셨다. 지훈아, 이 녀석은 내 친구가 되어줄 거야. 아빠가 늘 바빠서 외로웠지. 이 녀석과 함께라면 외롭지 않을 거야. 아버지는 미소의 목에 낡은 가죽 목걸이를 채워주었다. 목걸이에는 작은 금속 펜던트가 달려 있었는데 그 위에는 알 수 없는 기호, 마치 눈과 번갯가 합쳐진 듯한 문양과 함께 찰트이라는 숫자가 새겨져 있었다. 나는 그 목걸이가 평범한 강아지 목걸이라고 생각했지만 사실 그 안에는 미소에 숨겨진 비밀이 담겨 있었다. 그리고 그 비밀은 훗날 나의 삶을 송두리째 뒤바꿀 거대한 폭풍의 씨앗이 될 줄은 그때의 나는 알지 못했다. 아버지는 미소를 내게 주고 얼마 지나지 않아 홀연히 사라지셨다. 사람들은 그를
천재적인 과학자이자 괴팍한 은둔형 연구자로 기억했다. 그의 행방은 묘연했고 나는 그의 실종에 대한 어떠한 단서도 찾을 수 없었다. 아버지가 사라진 후 나는 더욱 고립되었다. 세상은 내게 무관심했고 나는 나의 코딩 세계와 미소에게만 의지하며 살아갔다. 아버지의 부재는 내게 씻을 수 없는 상처로 남았다. 미소는 단순한 강아지가 아니었다. 녀석은 나의 말을 놀라울 정도로 잘 알아들었고 때로는 인간보다 더 똑똑한 행동을 보였다. 내가 코딩 문제로 밤늦도록 씨름할 때면 녀석은 내 옆에 앉아 나의 코드를 빤히 쳐다보았다. 가끔은 내가 놓친 미세한 오류를 발견한 듯 코드를 가리키며 낑낑거릴 때도 있었다. 나는 녀석의 특별한 능력을 단순한 영특함으로만 여겼을 뿐 그 이상의 의미를 부여하지 않았다. 하지만 녀석은 이따금씩 이상한 행동을 보였다. 아무것도 없는 허공을 응시하며 으르렁거리거나 내가 들을 수 없는 미세한 소리에 귀를 쫑긋 세우는 시기였다. 나는 녀석의 예민함을 개의 습성으로 치부했다. 나의 삶은 그렇게 고요하고 단조로우며 미소와의 소박한 행복으로 채워져 있었다. 폭풍 전야의 고요처럼 모든 것이 잠잠했다. 그러나 이 고요함이 곧 깨질 것이라는 예감은 전혀 하지 못했다. 나의 무미건조한 삶에 거대한 폭풍이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그때의 나는 알지 못했다. 그러던 어느 날 나는 미소와 함께 공원으로 산책을 나섰다. 며칠째 비가 계속 내린 후라 공원 바닥은 축축했고 나무잎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다. 나는 미소의 목줄을 잡고 평소처럼 산책로를 따라 걷고 있었다. 미소는 내 옆에서 꼬리를 흔들며 천진난만하게 뛰어다녔다. 바로 그때였다. 미소가 갑자기 맹렬하게 짖기 시작했다. 녀석은 평소에는 볼 수 없었던 산원 표정으로 나를 향해 으르렁거렸다. 나는 당황했다. 미소는 단 한 번도 내게 이런 모습을 보인 적이 없었으니까. 나는 미소를 진정시키려 애썼지만 녀석은 나의 말을 듣지 않았다. 그리고 갑자기 나의 다리를 물고 늘어졌다. 녀석의 이빨이 내 다리에 박히는 고통과 함께 나는 균형을 잃고 그대로 바닥에 넘어졌다. 아앙 미소야, 왜 이래? 나는 고통과 함께 당혹감에 휩싸여 소리쳤다. 미소는 나를 물고 넘어뜨린 후 재빨리 나의 몸을 끌어당겨 안전한 곳으로 밀어냈다. 그리고 그 순간 귀청을 찢을 듯한 굉음과 함께 거대한 그림자가 나의 머리 위를 덮쳤다. 내가 방금 서 있던 자리에 2미터가 넘는 거대한 나무가 뿌리째 뽑힌 채 쿵소리를 내며 쓰러졌다. 나무는 썩어 있었는지, 며칠간 내린 비로 인해 집안이 약해져 있었는지, 알 수 없는 이유로 갑자기 쓰러진 것이었다. 만약 미소가 나를 물고 넘어뜨리지 않았다면 나는 아마 그 자리에서 끔찍한 사고를 당했을 것이다. 나의 몸은 순식간에 공포에 휩싸였다. 나는 바닥에 주저앉아 미소를 끌어안았다. 미소는 내 품에 안겨 낑낑거렸다. 녀석의 심장이 격렬하게 뛰는 것이 느껴졌다. 녀석의 눈빛은 마치 주인님, 괜찮으세요? 라고 묻는 듯 했다. 나는 나의 다리에 박힌 미소의 이빨 자국을 보았다. 피가 흐르고 있었지만 통증은 느껴지지 않았다. 오직 미소에 대한 경이로움과 고마움만이 내 마음을 가득 채웠다. 미소가 나를 살렸다. 녀석의 갑작스럽고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은 나를 살리기 위한 필사적인 몸부림이었던 것이다. 나는 미소를 끌어안은 채 멍하니 쓰러진 나무를 바라보았다. 녀석의 행동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다. 미소는 어떻게 나무가 쓰러질 것을 알았을까? 녀석은 정말로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일까? 미소의 목에 걸린 눈과 번개, 기호와 07이라는 숫자.
그리고 아버지의 사라진 행방이 나의 뇌리를 스쳐 지나갔다. 모든 것이 이 작은 미소의 행동 하나로 연결되는 듯했다.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미소의 행동은 나에게 새로운 의문을 던져주었다. 미소는 왜 그런 행동을 했을까? 그리고 눈과 번개, 기호와 077이라는 숫자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나는 혹시 아버지가 사라지기 전 미소에게 어떤 특별한 훈련을 시켰던 것은 아닐까 하는 막연한 생각을 했다. 그러던 중 나는 뉴스 특보를 접했다. 유명한 생물학자 최현우 박사가 실종되었다는 소식이었다. 최현우 박사는 나의 아버지와 함께 연구했던 동료였다. 뉴스를 보던 나는 충격에 휩싸였다. 뉴스 화면에 나온 최현우 박사의 얼굴은 내가 최근 며칠 동안 꾸었던 기이한 꿈속의 남자와 놀랍도록 닮아 있었다. 꿈속에서 나는 알 수 없는 공간을 헤매었고 그곳에는 눈과 번개 기호가 그려진 문과 함께 최현우 박사의 모습이 나타났다. 그리고 나는 그 꿈속에서 알 수 없는 단어들을 중얼거렸다. 오르푸스, 프로젝트. 나는 심장이 멎는 듯했다. 나의 꿈과 미소의 행동, 그리고 최현우 박사의 실종이 모두 연결되어 있었다. 미소의 특별한 능력, 그리고 아버지의 사라진 행방. 이 모든 것이 거대한 미스터리로 얽혀 있음을 직감했다. 나는 더 이상 이 모든 것을 우연으로 치부할 수 없었다. 나의 삶은 더 이상 이전과 같을 수 없었다. 나는 이 모든 미스터리를 파헤치고 아버지의 실종과 최현우 박사의 실종, 그리고 미소의 비밀을 밝혀내야 했다. 나의 무미건조한 삶에 거대한 폭풍이 다가오고 있었다. 폭풍 전야의 고요는 그렇게 끝나가고 있었다. 미소의 갑작스러운 행동으로 2미터짜리 나무가 쓰러지는 사고에서 구사일생으로 살아남았을 때 나의 세상은 뒤집혔다. 단순히 운이 좋았다고 치부하기에는 미소의 행동이 너무나 의도적이었다. 녀석은 나를 물고 넘어뜨려 위험 지역에서 밀어냈으니까. 나의 머릿속에는 혼란과 함께 알 수 없는 질문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다. 미소는 어떻게 나무가 쓰러질 것을 알았을까? 그리고 나의 꿈에 나타난 최현우 박사의 실종 소식까지. 이 모든 것이 마치 잃어버린 퍼즐 조각처럼 하나로 맞춰지는 듯했다. 나는 미소를 끌어안은 채 멍하니 쓰러진 나무를 바라보았다. 빗물에 젖은 나무는 차갑게 식어 있었지만 나의 심장은 격렬하게 뛰었다. 미소의 목에 걸린 낡은 가죽 목걸이, 그 위에 새겨진 눈과 번개, 기호와 077이라는 숫자, 그리고 아버지가 남긴 미소의 존재. 이 모든 것이 나의 뇌리를 스쳐 지나갔다. 나는 더 이상 이 모든 것을 우연으로 치부할 수 없었다. 나의 삶은 더 이상 이전과 같을 수 없었다. 나는 이 모든 미스터리를 파헤치고 아버지의 실종과 최현우 박사의 실종, 그리고 미소의 숨겨진 비밀을 밝혀내야 했다. 나는 집에 돌아오자마자 미소의 목걸이를 다시 살펴보았다. 눈과 번개 기호는 왠지 모르게 익숙했다. 어디선가 본 듯한데 정확히 언제 어디서 보았는지 기억나지 않았다. 나는 컴퓨터 앞에 앉아 눈과 번개 기호, 07 연구, 생명공학연구원 실종 등의 키워드로 검색하기 시작했다. 수많은 정보들이 쏟아져 나왔지만 내가 찾던 명확한 단서는 쉽게 나타나지 않았다. 밤새도록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미소는 내 옆에 바싹 붙어 앉아 나를 올려다보았다. 녀석의 눈빛은 마치 내가 무엇인가를 알아내기를 기다리는 듯했다. 나는 미소의 등을 쓰다듬으며 나지막이 말했다. 미소야, 네가 나를 살렸어. 네가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겠지만 네가 날 지켜줬어. 이제 내가 널 지켜줄 차례야. 그리고 아빠의 비밀도 꼭 밝혀낼 거야. 미소는 나의 말을 알아듣는 듯 나의 손에 머리를 비볐다.
녀석의 따뜻한 온기가 나의 차가운 몸에 온기를 불어넣어 주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아버지의 유품을 다시 한번 꼼꼼히 살펴보았다. 아버지가 남긴 것은 낡은 연구 노트 몇 권과 오래된 책들이 전부였다. 나는 연구 노트를 펼쳐보았다. 복잡한 수식과 알 수 없는 전문 용어들로 가득했다.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내용들이었다. 나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노트 사이사이를 뒤져보았다. 그러다 노트의 가장 마지막 장에서 희미하게 그려진 그림을 발견했다. 그림 속에는 미소의 목걸이에 새겨진 눈과 번개, 기호와 똑같은 문양이 그려져 있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아버지의 필체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오르푸스 프로젝트 07 실패 경고. 나는 숨을 들이켰다. 오르푸스 프로젝트. 내가 꿈속에서 들었던 그 이름이었다. 아버지는 이 프로젝트와 관련이 있었고, 미소 역시 이 프로젝트의 일부였다는 사실이 명확해지는 순간이었다. 하지만 실패, 경고라는 단어는 나를 불안하게 만들었다. 아버지는 무엇을 경고하려 했던 것일까? 그리고 그분은 왜 홀연히 사라지셨을까? 나는 오르푸스 프로젝트를 다시 검색했다. 이번에는 생명공학이라는 키워드를 추가했다. 그러자 놀랍게도 과거 기사 몇 개가 검색되었다. 비윤리적 동물 실험 의혹, 오르푸스 프로젝트 강제 해체, 정부 지원금 횡령 의혹, 오르푸스 프로젝트 책임자 최후의 행방은. 기사 속에는 나의 아버지와 최현우 박사의 이름이 함께 언급되어 있었다. 아버지는 프로젝트 총괄 책임자였고, 최현우 박사는 수석 연구원이었다. 기사들은 오르푸스 프로젝트가 희귀질병 치료를 명목으로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인간의 유전자를 변형시키고 동물들을 이용해 생체 실험을 하는 비윤리적인 연구였다고 고발하고 있었다. 나는 충격에 휩싸였다. 내가 기억하는 아버지는 늘 인자하고 정의로운 분이셨다. 그런데 어떻게 그런 비윤리적인 실험에 가담할 수 있었을까? 아버지가 오르푸스 프로젝트의 책임자였다는 사실은 내게 큰 혼란과 함께 배신감을 안겨주었다. 나의 아버지는 괴물이었던 것일까? 나는 아버지의 연구 노트를 다시 꼼꼼히 살펴보기 시작했다. 복잡한 수식과 전문 용어들 사이에서 나는 아버지가 남긴 작은 메모들을 발견했다. 메모들은 주로 오르푸스 프로젝트의 진행 상황과 관련된 내용이었지만, 점차 프로젝트의 비윤리적인 면모에 대한 아버지의 고민과 갈등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그는 동료 연구자들에게 이의를 제기했지만 그들은 아버지의 말을 무시했다. 아버지는 결국 프로젝트를 중단하려 했지만 이미 너무 늦었다. 오르푸스 프로젝트의 배후에는 막강한 권력과 재력을 가진 세력이 있었다. 나는 아버지의 메모 속에서 한 이름에 주목했다. 최규민. 그는 오르푸스 프로젝트의 핵심 투자자이자 아버지의 동료 연구원이었던 최현우 박사의 친형이었다. 아버지의 메모에는 최규민이 프로젝트의 비윤리적인 면모를 주도했고, 프로젝트의 성과를 이용해 막대한 이득을 취하려 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그리고 최현우 박사는 최규민의 행동에 반대하다가 감금되었다는 충격적인 사실까지. 나의 아버지는 최현우 박사를 구하려 노력했지만 실패했고, 결국 최규민에게 쫓기던 중 실종되었던 것이다. 나는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듯한 섬뜩한 기분을 느꼈다. 최현우 박사의 실종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다. 그리고 아버지의 실종 또한 마찬가지였다. 최규민, 그가 이 모든 사건의 배후였던 것이다. 그리고 미소는 오르푸스 프로젝트의 최종 실험체이자 최규민의 악행을 증명할 수 있는 유일한 증거였다. 미소의 특별한 능력은 바로 이 프로젝트를 통해 강화된 것이었다. 녀석은 위험을 감지하고 특정 인물의 생체 신호를 인식하며 심지어 특정 기억을 시각화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 미소가 나를 물고 넘어뜨려 나무 사고를 피하게 했던 것도
내가 꿈에서 최현우 박사를 보았던 것도 모두 이 능력 때문이었던 것이다. 나는 미소의 목에 걸린 목걸이를 조심스럽게 풀어보았다. 목걸이 안쪽에는 아주 작은 글씨로 이렇게 새겨져 있었다. P, O, 07, 40, G, W, P, O는 프로젝트 오르푸스를, 077은 미소의 식별번호를 의미할 터였다. 그리고 TGW는 무엇을 의미할까? 나는 아버지의 연구 노트를 다시 뒤져보았다. 노트 한 구석에 표적 유전 파동이라는 단어가 적혀 있었다. 아버지는 미소에게 특정 유전 파동을 감지하고 그 정보를 시각화하는 능력을 부여했던 것이다. 그것은 미소가 위험을 감지하고 나의 꿈의 최현우 박사의 모습을 보여준 이유였다. 나는 나의 코딩 지식을 활용하여 이 표적 유전 파동이라는 개념을 이해하려 애썼다. 미소는 단순한 강아지가 아니라 아버지의 연구가 집약된 살아있는 증거이자 내게 진실을 알려줄 매개체였다. 나는 나의 능력을 깨달았다. 어릴 적부터 종종 꾸었던 기이한 꿈, 그리고 때로는 현실처럼 생생하게 느껴지던 환영들. 그것은 단순한 꿈이나 환각이 아니었다. 미소와 내가 연결되어 있었고, 미소가 감지한 정보가 나의 꿈을 통해 시각화되었던 것이다. 나는 미소의 능력을 통해 최현우 박사의 행방과 오르푸스 프로젝트에 숨겨진 진실을 알 수 있었다. 나의 코딩 능력은 이러한 미소의 데이터를 분석하고 해석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터였다. 나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다. 나는 이 모든 증거를 가지고 김민준 형사를 찾아갔다. 그는 나의 이야기를 듣는 내내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내가 제시한 아버지의 연구 노트, 미소의 목걸이, 그리고 나의 특별한 능력에 대한 설명을 듣자 그의 눈빛은 흔들렸다. 이진우 씨, 당신의 이야기는 정말 믿기 힘들지만 이 모든 증거들이 사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최현우 박사의 실종, 그리고 당신 아버지의 행방까지 이 모든 것이 최규민이라는 인물과 오르푸스 프로젝트로 연결되는군요. 김민준 형사는 흥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우리는 최규민을 추적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최근 대규모의 불법 자금을 세탁하려 했고 그의 뒤에는 거대한 범죄 조직이 있습니다. 당신의 아버지는 그의 비리를 파헤치려다 희생된 것 같습니다. 나는 나의 아버지가 비윤리적인 프로젝트에 참여했지만 결국 진실을 밝히려다 희생된 영웅이었다는 사실에 안도감을 느꼈다. 그는 마지막 순간까지 나의 안녕과 정의를 위해 싸우셨던 것이다. 나의 가슴은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과 함께 그를 향한 존경심으로 가득 찼다. 형사님, 최규민을 잡아야 합니다. 그리고 최현우 박사님을 구해야 합니다. 그는 아직 살아있을지도 모릅니다. 미소가 그를 찾고 있습니다. 나는 간절하게 말했다. 김민준 형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이진우 씨, 이제 당신과 미소는 우리의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하지만 최규민은 잔인하고 비열한 인물입니다. 그는 당신의 약점을 알고 당신을 공격할 것입니다. 조심해야 합니다. 그는 내게 아버지의 실종 사건과 최현우 박사의 실종 사건의 모든 자료를 공유해 주었다. 나는 그 방대한 자료들을 검토하며 최규민의 모든 행적을 파헤치기 시작했다. 나의 프로그래밍 능력과 그림 재능, 그리고 미소의 특별한 능력을 총동원하여 사건의 퍼즐 조각들을 맞춰 나갔다. 미소는 나의 옆에서 묵묵히 나를 지켰다. 녀석은 나의 가장 든든한 동료이자 영혼의 동반자였다. 우리는 최규민이 숨어있는 은신처를 특정했다. 그는 도시 외곽의 버려진 연구소에 숨어 있었다. 그곳은 과거 오르푸스 프로젝트가 진행되었던 곳이었다. 최규민은 그곳에서 최현우 박사를 감금하고 있었으며 프로젝트 007의 나머지 실험체들을 이용해
또 다른 비윤리적인 실험을 진행하려 했다. 시간은 우리 편이 아니었다. 우리는 최현우 박사를 구하고 최규민을 체포해야 했다. 김민준 형사는 상부에 보고하여 정식 작전을 요청했다. 하지만 상부는 여전히 망설였다. 오르푸스 프로젝트는 과거 정부의 치부가 될 수 있는 민감한 사안이었기에 그들은 쉽게 개입하려 하지 않았다. 그들은 증거 불충분과 사건의 복잡성을 이유로 작전 승인을 주저했다. 나의 분노는 극에 달했다. 나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다. 이진우 씨, 시간이 없습니다. 상부에서 작전 승인이 나지 않고 있습니다. 최규민은 조만간 최현우 박사를 해외로 빼돌릴 겁니다. 모든 증거가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김민준 형사의 목소리는 절박했다. 나는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형사님, 제가 최규민을 끌어낼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나의 제안은 위험했다. 나는 나의 그림 전시회를 열기로 했다. 전시회의 주제는 진실의 그림자였다. 나의 그림을 통해 오르푸스 프로젝트의 숨겨진 진실과 최현우 박사의 실종, 그리고 최규민의 악행을 세상에 알리고 그를 공개적으로 도발하는 것이 나의 목표였다. 나의 그림은 침묵하는 세상에 진실을 외치는 목소리가 될 터였다. 나의 가장 강력한 무기인 그림을 싸움의 장으로 삼았다. 나의 그림은 단순히 예술 작품이 아닌 진실을 밝히는 도구가 될 터였다. 김민준 형사는 나의 제안에 놀랐지만 이내 나의 의지를 읽고 동의했다. 위험한 방법입니다. 최규민은 분명 당신을 노릴 겁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방법이 그를 끌어낼 유일한 방법일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당신의 안전을 철저히 보호할 것입니다. 그는 나의 안전을 위해 경찰청의 특수 수사팀의 비밀리에 지원을 요청했다. 전시회는 시내 한 유명 갤러리에서 열렸다. 나는 갤러리 벽면을 나의 그림들로 가득 채웠다. 나의 그림들은 오르푸스 프로젝트의 잔혹함과 그 속에서 희생된 동물들의 모습, 나의 아버지와 최현우 박사의 고통, 그리고 최규민의 잔인한 얼굴까지 생생하게 담고 있었다. 특히 마지막 그림은 미소가 나의 어깨에 기대어 앉아 어딘가를 응시하는 모습과 함께 진실은 곧 드러날 것이다라는 문구가 쓰여 있었다. 나의 그림은 예술 작품을 넘어 진실을 고발하는 강력한 메시지였다. 전시회 당일 갤러리는 수많은 취재진과 시민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다. 나의 이야기는 이미 언론을 통해 널리 알려졌기에 사람들은 나의 그림을 보기 위해 구름대처럼 몰려들었다. 나는 갤러리 한가운데 서서 사람들의 시선을 마주했다. 나의 심장은 격렬하게 뛰었지만 두려움보다는 알 수 없는 비장함이 더 컸다. 미소는 내 옆에서 꼬리를 흔들며 나를 지켰다. 녀석의 눈빛은 마치 주인님, 우리가 해낼 거예요 라고 말하는 듯했다. 나의 극한의 시험은 이제 막바지에 다다르고 있었다. 나는 나의 모든 것을 걸고 이 싸움에 임할 것이다. 나는 이 싸움에서 반드시 승리해야만 했다. 나의 아버지와 최현우 박사, 그리고 희생된 모든 동물들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미소의 갑작스럽고도 기적 같은 행동으로 목숨을 건진 후, 그리고 나의 꿈과 아버지의 유품, 실종된 최현우 박사의 이야기가 오르푸스 프로젝트라는 거대한 그림자를 들이우자 나의 세상은 한순간에 뒤바뀌었다. 더 이상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직감했다. 나는 나의 삶을 뒤흔든 이 모든 미스터리를 파헤치고 아버지의 실종과 최현우 박사의 행방, 그리고 미소의 숨겨진 비밀을 반드시 밝혀내야만 했다. 밤새도록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낡은 원룸의 희미한 불빛 아래 나는 아버지의 연구 노트와 미소의 목걸이를 번갈아 살폈다. 노트에 적힌 오르푸스 프로젝트
07 실패, 경고라는 문구는 나의 뇌리를 떠나지 않았다. 미소의 목걸이에 새겨진 눈과 번개, 기호와 077이라는 숫자, 그리고 목걸이 안쪽에 숨겨진 P.O. 07 40 G W 뼈 라는 글귀까지, 이 모든 파편들이 하나의 거대한 진실을 가리키고 있음을 직감했다. 표적 유전 파동이라는 아버지의 메모는 미소의 특별한 능력이 단순히 우연이 아님을 말해주고 있었다. 녀석은 위험을 감지하고 특정 인물의 생체 신호를 인식하며 심지어 특정 기억을 시각화하여 나의 꿈속에 투영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내가 꾸었던 기이한 꿈들, 그 속의 최현우 박사와 알 수 없는 공간들이 미소가 감지한 정보였음을 깨달았다. 나의 프로그래밍 지식은 이러한 미소의 데이터를 분석하고 해석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터였다. 나는 더 이상 혼자서 이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없음을 인정했다. 나는 도움이 필요했다. 나의 이야기를 믿어주고 이 거대한 미스터리를 함께 파헤쳐줄 사람. 그때 나의 뇌리에 김민준 형사의 얼굴이 떠올랐다. 그는 100억 원 돈가방 사건으로 나를 찾아왔던 형사였다. 비록 돈가방의 정체는 아직 불분명했지만 그는 나의 이야기를 진지하게 들어주었고 나의 그림 재능을 인정해 주었다. 나는 그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기로 결심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미소를 데리고 김민준 형사를 찾아갔다. 경찰서에 들어서는 발걸음은 무거웠지만 나의 결심은 확고했다. 김민준 형사는 나를 보자마자 놀란 표정을 지었다. 이진우 씨, 어쩐 일입니까 혹시? 그 돈가방 때문에. 나는 그의 말을 끊고 말했다. 형사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아주 중요하고 믿기 힘든 이야기일 겁니다. 하지만 꼭 들어주셔야 합니다. 나는 그에게 어제 공원에서 미소가 나를 구한 사건, 나의 꿈, 아버지의 연구 노트에서 발견한 오르푸스 프로젝트와 관련된 단서들, 그리고 미소의 목걸이에 숨겨진 비밀까지 모든 것을 상세하게 설명했다. 나는 그에게 아버지의 연구 노트를 보여주었고 미소의 목걸이를 건네주었다. 미소는 내 옆에 앉아 꼬리를 흔들며 조용히 김민준 형사를 바라보았다. 김민준 형사는 나의 이야기를 듣는 내내 진지한 표정이었다. 그의 얼굴에는 놀라움과 함께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다. 특히 오르푸스 프로젝트라는 이름과 최현우 박사의 실종, 그리고 아버지의 이름이 함께 언급되자 그의 눈빛은 더욱 날카로워졌다. 그는 내가 제시한 아버지의 연구 노트, 미소의 목걸이, 그리고 나의 특별한 능력에 대한 설명을 듣자 그의 눈빛은 흔들렸다. 이진우 씨, 당신의 이야기는 정말 믿기 힘들지만 이 모든 증거들이 사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최현우 박사의 실종, 그리고 당신 아버지의 행방까지, 이 모든 것이 최규민이라는 인물과 오르푸스 프로젝트로 연결되는군요. 김민준 형사는 흥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우리는 최규민을 꽤 오랫동안 추적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과거에도 비윤리적인 과학 연구에 투자하고 그 결과물을 통해 불법적인 이득을 취해왔습니다. 최근 발생한 100억 원 강도 사건도 그의 범죄와 관련이 있다는 첩보를 입수했습니다. 당신의 아버지는 그의 비리를 파헤치려다 희생된 것 같습니다. 나는 나의 아버지가 비윤리적인 프로젝트에 참여했지만 결국 진실을 밝히려다 희생된 영웅이었다는 사실에 안도감을 느꼈다. 그는 마지막 순간까지 나의 안녕과 정의를 위해 싸우셨던 것이다. 나의 가슴은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과 함께 그를 향한 존경심으로 가득 찼다. 형사님, 최규민을 잡아야 합니다. 그리고 최현우 박사님을 구해야 합니다. 그는 아직 살아있을지도 모릅니다. 미소가 그를 찾고 있습니다. 나는 간절하게 말했다. 나의 목소리는 진실을 향한 열망으로 떨렸다. 김민준 형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얼굴에는 결연한 의지가 엿보였다. 알겠습니다. 이진우 씨, 이제 당신과 미소는 우리의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하지만 최규민은 잔인하고 비열한 인물입니다. 그는 당신의 약점을 알고 당신을 공격할 것입니다. 조심해야 합니다. 그는 내게 아버지의 실종 사건과 최현우 박사의 실종 사건의 모든 자료를 공유해 주었다. 나는 그 방대한 자료들을 검토하며 최규민의 모든 행적을 파헤치기 시작했다. 나의 프로그래밍 능력과 그림 재능, 그리고 미소의 특별한 능력을 총동원하여 사건의 퍼즐 조각들을 맞춰 나갔다. 미소는 나의 옆에서 묵묵히 나를 지켰다. 녀석은 나의 가장 든든한 동료이자 영혼의 동반자였다. 우리는 최규민의 은신처를 특정했다. 그는 도시 외곽에 버려진 연구소에 숨어 있었다. 그곳은 과거 오르프스 프로젝트가 진행되었던 곳이었다. 최규민은 그곳에서 최현우 박사를 감금하고 있었으며 프로젝트 7의 나머지 실험체들을 이용해 또 다른 비윤리적인 실험을 진행하려 했다. 시간은 우리 편이 아니었다. 우리는 최현우 박사를 구하고 최규민을 체포해야 했다. 김민준 형사는 상부에 보고하여 정식 작전을 요청했다. 하지만 상부는 여전히 망설였다. 오르프스 프로젝트는 과거 정부의 치부가 될 수 있는 민감한 사안이었기에 그들은 쉽게 개입하려 하지 않았다. 그들은 증거 불충분과 사건의 복잡성을 이유로 작전 승인을 주저했다. 나의 분노는 극에 달했다. 나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다. 최현우 박사의 목숨이 위태로웠고 최규민은 모든 증거를 인멸하고 해외로 도피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이진우 씨, 시간이 없습니다. 상부에서 작전 승인이 나지 않고 있습니다. 최규민은 조만간 최현우 박사를 해외로 빼돌릴 겁니다. 모든 증거가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김민준 형사의 목소리는 절박했다. 그의 얼굴에도 초조함이 역력했다. 나는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나의 결심은 확고했다. 형사님, 제가 최규민을 끌어낼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나의 제안은 위험했다. 나는 나의 그림 전시회를 열기로 했다. 전시회의 주제는 진실의 그림자였다. 나의 그림을 통해 오르프스 프로젝트에 숨겨진 진실과 최현우 박사의 실종, 그리고 최규민의 악행을 세상에 알리고 그를 공개적으로 도발하는 것이 나의 목표였다. 나의 그림은 침묵하는 세상에 진실을 외치는 목소리가 될 터였다. 나의 가장 강력한 무기인 그림을 싸움의 장으로 삼았다. 나의 그림은 단순히 예술 작품이 아닌 진실을 밝히는 도구가 될 터였다. 김민준 형사는 나의 제안에 놀랐지만 이내 나의 의지를 읽고 동의했다. 위험한 방법입니다. 최규민은 분명 당신을 노릴 겁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방법이 그를 끌어낼 유일한 방법일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당신의 안전을 철저히 보호할 것입니다. 그는 나의 안전을 위해 경찰청의 특수 수사팀에 비밀리에 지원을 요청했다. 전시회는 시내의 한 유명 갤러리에서 열렸다. 나는 갤러리 벽면을 나의 그림들로 가득 채웠다. 나의 그림들은 오르프스 프로젝트의 잔혹함과 그 속에서 희생된 동물들의 모습, 나의 아버지와 최현우 박사의 고통, 그리고 최규민의 잔인한 얼굴까지 생생하게 담고 있었다. 특히 마지막 그림은 미소가 나의 어깨에 기대어 앉아 어딘가를 응시하는 모습과 함께 진실은 곧 드러날 것이다 라는 문구가 쓰여 있었다. 나의 그림은 예술 작품을 넘어 진실을 고발하는 강력한 메시지였다. 전시회 당일, 갤러리는 수많은 취재진과 시민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다. 나의 이야기는 이미 언론을 통해 널리 알려졌기에 사람들은 나의 그림을 보기 위해 구름대처럼 몰려들었다.
나는 갤러리 한가운데 서서 사람들의 시선을 마주했다. 나의 심장은 격렬하게 뛰었지만 두려움보다는 알 수 없는 비장함이 더 컸다. 미소는 내 옆에서 꼬리를 흔들며 나를 지켰다. 녀석의 눈빛은 마치 주인님, 우리가 해낼 거예요 라고 말하는 듯했다. 나의 극한의 시험은 이제 막바지에 다다르고 있었다. 나는 나의 모든 것을 걸고 이 싸움에 임할 것이다. 나는 이 싸움에서 반드시 승리해야만 했다. 나의 아버지와 최현우 박사, 그리고 희생된 모든 동물들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나의 붓은 이미 준비되었고 나의 심장은 진실을 외칠 준비를 마쳤다. 이 모든 것은 나의 선택이었다. 나의 그림 전시회는 최규민을 끌어내기 위한 미끼이자 진실을 세상에 알리는 나의 무대였다. 갤러리 벽면에 걸린 그림들은 오르프스 프로젝트의 추악한 실체와 그 속에서 희생된 생명들의 고통을 생생하게 증언하고 있었다. 나의 아버지, 그리고 최현우 박사의 얼굴이 그려진 그림들은 그들의 억울한 희생을 묵묵히 고발했다. 나는 갤러리 한가운데 서서 사람들의 시선을 마주했다. 나의 심장은 격렬하게 뛰었지만 두려움보다는 알 수 없는 비장함이 더 컸다. 미소는 내 옆에서 꼬리를 흔들며 나를 지켰다. 녀석의 눈빛은 마치 주인님, 우리가 해낼 거예요 라고 말하는 듯했다. 예상대로 최규민은 나의 도발에 넘어왔다. 전시회가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아 갤러리 문이 요란한 소리를 내며 열렸다. 최규민은 그의 비서와 수십 명의 거구의 조직원들을 대동하고 갤러리 안으로 들어섰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고 눈빛은 살기로 이글거렸다. 그는 나의 그림들을 훑어보더니 경멸 가득한 표정으로 코웃음을 쳤다. 이게 무슨 짓이냐. 감히 어디서 근본 없는 자식이 함부로 짓거려 내 명예를 더럽히는 것도 모자라. 있지도 않은 일을 지어내다니. 당장 이 쓰레기 같은 그림들을 치워. 그렇지 않으면 내 놈은 물론이고 저 개새끼도 무사하지 못할 것이다. 그는 소리치며 나의 그림을 찢으려 했다. 그의 조직원들은 갤러리 안의 사람들을 위협하며 아수라장으로 만들었다. 그들은 갤러리의 문을 막고 모든 출구를 봉쇄했다. 갤러리는 순식간에 혼란에 빠졌다. 사람들은 비명을 지르며 도망쳤고 기자들은 카메라 플래시를 터뜨리며 이 상황을 기록하려 애썼다. 김민준 형사는 사복 차림으로 갤러리 안에 잠입해 있었지만 최규민의 조직원들에게 발각되어 제압당했다. 그는 나를 보호하려 애썼지만 역부족이었다. 나는 완전히 고립되었다. 나의 곁에는 오직 미소만이 남아있었다. 공포가 나의 심장을 옥죄어왔다. 최규민은 내게 다가와 나의 멱살을 잡았다. 그의 소나기는 힘줄이 붉어질 정도로 강했다. 나의 목은 졸렸고 숨이 막혔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시뻘개져 있었다. 이진우, 내 놈이 감히 나의 심기를 건드렸어. 내 아비처럼 비참하게 죽여주마. 그리고 저 개새끼는 내가 직접 요리해 줄 테니. 그의 말은 나의 가장 깊은 곳에 숨겨진 공포를 자극했다. 아버지를 잃었던 그날의 악몽이 되살아나는 듯했다. 나는 무력했고 나의 그림도 나의 꿈도 나의 미소도 모두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 나의 극한의 시험은 이제 막바지에 다다르고 있었다. 나는 이 거대한 폭력 앞에서 한없이 작아지는 것을 느꼈다. 이 모든 것이 나의 어리석은 선택 때문이었을까? 바로 그 순간 나의 발밑에 있던 미소가 갑자기 맹렬하게 짖기 시작했다. 녀석의 짖음은 여느 때와 달랐다. 슬픔이나 분노가 아닌 마치 무엇인가를 간절히 알리려는 듯한 애절한 짖음이었다. 녀석은 최규민의 다리를 물고 늘어졌다. 최규민은 고통에 찬 비명을 지르며 미소를 떼어내려 했지만 미소는 녀석의 다리를 놓지 않았다.
그 틈을 타 나는 최규민의 소나귀에서 벗어났다. 나의 폐에 신선한 공기가 들어오자 나는 거칠게 숨을 몰아쉬었다. 이 빌어먹을 개새끼가. 최규민은 분노에 찬 얼굴로 미소를 발로 차려 했다. 나는 몸을 날려 미소를 보호했다. 미소는 내 품에 안겨 낑낑거렸지만 여전히 최규민을 향해 으르렁거렸다. 나는 나의 옆에 놓여있던 그림 도구를 집어들었다. 낡은 붓과 물감이 내 손에 쥐어졌다. 나의 붓과 물감은 더 이상 그림을 그리는 도구가 아니었다. 그것은 나의 무기가 되었다. 나는 물감으로 최규민의 눈을 향해 뿌렸다. 그는 고통에 찬 비명을 지르며 눈을 감았다. 그의 얼굴은 물감으로 뒤덮여 있었다. 나는 이 틈을 놓치지 않았다. 나는 최규민에게 달려들어 그의 팔을 꺾고 그를 바닥에 내리꽂았다. 훈련으로 다져진 나의 몸은 민첩하게 움직였다. 최규민은 충격에 몸을 떨며 바닥에 쓰러졌다. 그의 조직원들은 나의 갑작스러운 방역에 당황하여 주춤했다. 그들은 자신들의 우두머리가 한낱 화가 지망생에게 당하리라고는 상상도 못했던 듯했다. 혼란은 순식간에 갤러리 전체로 퍼져나갔다. 이 모든 것이 마치 내가 지휘하는 오케스트라처럼 흘러가는 듯했다. 바로 그때 갤러리 밖에서 사이렌 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졌다. 김민준 형사가 나의 계획에 따라 경찰의 지원을 요청한 것이다. 경찰 특공대가 갤러리 안으로 들이닥치자 최규민의 조직원들은 모두 투항했다. 최규민은 얼굴에 물감 자국이 선명한 채 경찰에게 체포되었다. 그는 나를 노려보았지만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의 눈빛은 패배와 절망으로 가득했다. 그의 제국은 그렇게 무너져 내렸다. 나는 숨을 몰아쉬며 미소를 끌어안았다. 미소는 나의 품에 안겨 낑낑거렸다. 녀석의 눈빛은 내가 해냈다는 것을 아는 듯 자랑스러움으로 빛났다. 나의 승리는 단순히 개인적인 승리가 아니었다. 그것은 진실의 승리이자 생명의 존엄성을 지켜낸 승리였다. 나의 그림은 거짓을 파헤치고 나의 목소리는 정의를 외쳤다. 그리고 미소는 나의 든든한 동반자로서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했다. 나는 이 극한의 시험 속에서 나의 진정한 가치를 깨달았다. 나는 더 이상 한없이 작아지지 않았다. 나는 당당한 이진우였다. 경찰이 갤러리를 통제하고 사건 현장을 수습하기 시작했다. 기자들은 최규민이 체포되는 장면과 함께 나의 활약상을 담기 위해 미친 듯이 카메라 플래시를 터뜨렸다. 나의 그림들은 더 이상 찢어지지 않았고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강철의 추악한 민낯과 오르프스 프로젝트의 비윤리적인 실체를 알리는 강력한 증거가 되었다. 특히 미소가 나의 그림을 통해 단서를 찾아낸 순간은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그들은 미소의 특별한 능력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김민준 형사가 내게 다가왔다. 그의 얼굴은 피곤함과 함께 안도감이 서려 있었다. 이진우 씨, 정말 대단했습니다. 당신의 그림과 미소의 능력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최규민을 잡지 못했을 겁니다. 그는 나의 어깨를 두드렸다. 형사님 덕분입니다. 형사님이 저를 믿어주지 않았다면 저는 이 모든 것을 해낼 수 없었을 겁니다. 나는 진심으로 감사함을 전했다. 김민준 형사는 나의 옆에 있는 미소를 쓰다듬었다. 미소는 정말 특별한 개입니다. 당신의 아버지가 왜 미소를 그토록 중요하게 생각했는지 이제야 알겠습니다. 그는 미소를 통해 당신에게 진실을 남기려 했던 겁니다. 나는 미소의 목에 걸린 낡은 금속 목걸이를 바라보았다. 07이라는 숫자와 눈과 번개 기호. 그 안에는 아버지의 희생과 미소의 사명이 담겨 있었다. 아버지는 나를 위해 마지막 순간까지 싸우셨고, 미소는 아버지의 마지막 메시지를
내게 전달하기 위해 목숨을 걸고 돌아온 것이다. 나의 가슴은 벅차올랐다. 경찰 조사가 시작되었다. 나는 김민준 형사와 함께 최규민의 모든 범죄에 대해 상세히 증언했다. 나의 그림들은 강력한 증거 자료가 되었고, 미소의 특별한 능력은 사람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다. 오르프스 프로젝트의 실체와 비윤리적인 실험, 그리고 나의 아버지가 그 프로젝트의 희생자였다는 사실은 세상을 경악하게 만들었다. 최규민은 모든 혐의를 부인했지만 나의 그림과 미소의 능력, 그리고 정 박사가 제공한 자료들은 그를 꼼짝 못하게 만들었다. 특히 나의 그림은 법정에서도 강력한 증거로 인정받았다. 나의 그림은 단순한 예술작품이 아니라 사건 현장의 재현이자 범죄 심리를 꿰뚫어보는 통찰력을 담고 있었으니까. 법정은 나의 그림을 통해 최규민의 잔인함과 탐욕을 명확히 파악할 수 있었다. 재판은 한치의 양보도 없는 치열한 공방 끝에 막을 내렸다. 최규민은 살인, 강도, 비윤리적인 동물 실험 주도, 최현우 박사 감금, 그리고 불법 자금 세탁 등 모든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받고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그의 모든 재산은 몰수되었고 오르프스 프로젝트와 관련된 모든 조직들은 해체되었다. 정의는 승리했다. 재판이 끝나자마자 나는 법정을 나섰다. 수많은 기자들이 나를 애워쌌다. 그들은 내게 질문을 던졌지만 이번에는 비난이나 조롱의 질문이 아니었다. 이진우 씨, 오늘 판결에 대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그림 활동은 계속하실 건가요? 미소와 함께 어떤 삶을 살고 싶으신가요? 나는 김민준 형사와 함께 채올랐다.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풍경은 어제와 같았지만 나의 눈에는 모든 것이 다르게 보였다. 회색빛 도시가 이제는 빛나는 희망으로 가득 찬 곳으로 변한 듯했다. 나의 삶은 폭풍우를 뚫고 지나온 배처럼 이제 막 평화로운 항구에 도착한 듯했다. 나는 나의 곁에 앉아있는 미소를 끌어안았다. 녀석의 따뜻한 천은 나의 차가운 마음을 녹여주었다. 김민준 형사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이진우 씨, 이제 당신은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100억 원의 돈은 당신의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꾸민 그림도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미소와 함께 행복하게 사십시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100억 원이라는 돈은 내게 엄청난 변화를 가져다 주었다. 하지만 그보다 더 큰 가치를 지닌 것은 내가 되찾은 나의 정체성과 나의 꿈, 그리고 미소와의 변함없는 유대감이었다. 나는 더 이상 실패한 화가가 아니었다. 나는 진실을 밝혀내고 정의를 구현한 이진우였다. 나는 이강철의 손에 죽은 아버지의 명예를 회복했다. 그리고 오르프스 프로젝트에서 희생된 수많은 동물들의 억울함도 풀어주었다. 나의 그림은 이제 세상에 진실을 알리는 강력한 목소리가 되었고 나의 삶은 새로운 의미를 찾았다. 100억 원이라는 돈은 시작에 불과했다. 나는 이제 이 돈을 통해 내가 이루지 못했던 꿈을 펼치고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 될 것이다. 나의 새로운 평화는 그렇게 찾아왔다. 갤러리 안은 아수라장이었다. 최규민의 조직원들이 들이닥치고 사람들의 비명과 혼비백산하는 모습이 뒤섞였다. 나의 그림들이 찢겨나갈 위기에 처했고 김민준 형사는 조직원들에게 제압당했다. 나는 최규민에게 목을 졸린 채 벽으로 밀쳐졌다. 숨이 막혔다. 나의 눈앞이 흐려지고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는 순간 나의 곁에는 오직 미소만이 남아있었다. 최규민의 살기 어린 눈빛은 나를 꿰뚫었고 그의 소나기는 나의 목을 더욱 강하게 죄어왔다. 그의 입에서는 끔찍한 협박이 튀어나왔다. 내 놈이 감히 나의 심기를 건드렸어.
네 아비처럼 비참하게 죽여주마. 그리고 저 개새끼는 내가 직접 요리해 줄 테니. 그의 말은 나의 가장 깊은 곳에 숨겨진 공포를 자극했다. 아버지를 잃었던 그날의 악몽이 되살아나는 듯 했다. 나는 무력했고, 나의 그림도, 나의 꿈도, 나의 미소도 모두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 나의 극한의 시험은 이제 막바지에 다다르고 있었다. 나는 이 거대한 폭력 앞에서 한없이 작아지는 것을 느꼈다. 이 모든 것이 나의 어리석은 선택 때문이었을까? 바로 그 순간 나의 발밑에 있던 미소가 갑자기 맹렬하게 짙기 시작했다. 녀석의 짖음은 여느 때와 달랐다. 슬픔이나 분노가 아닌 마치 무엇인가를 간절히 알리려는 듯한 애절한 짖음이었다. 녀석은 최규민의 다리를 물고 늘어졌다. 최규민은 고통에 찬 비명을 지르며 미소를 떼어내려 했지만 미소는 녀석의 다리를 놓지 않았다. 그 틈을 타나는 최규민의 소나기에서 벗어났다. 나의 폐에 신선한 공기가 들어오자 나는 거칠게 숨을 몰아쉬었다. 이 빌어먹을 개새끼가. 최규민은 분노에 찬 얼굴로 미소를 발로 차려 했다. 나는 몸을 날려 미소를 보호했다. 미소는 내 품에 안겨 낑낑거렸지만 여전히 최규민을 향해 으르렁거렸다. 나는 나의 옆에 놓여있던 그림 도구를 집어들었다. 낡은 붓과 물감이 내 손에 쥐어졌다. 나의 붓과 물감은 더 이상 그림을 그리는 도구가 아니었다. 그것은 나의 무기가 되었다. 나는 물감으로 최규민의 눈을 향해 뿌렸다. 그는 고통에 찬 비명을 지르며 눈을 감았다. 그의 얼굴은 물감으로 뒤덮여 있었다. 나는 이 틈을 놓치지 않았다. 나는 최규민에게 달려들어 그의 팔을 꺾고 그를 바닥에 내리꽂았다. 훈련으로 다져진 나의 몸은 민첩하게 움직였다. 최규민은 충격에 몸을 떨며 바닥에 쓰러졌다. 그의 조직원들은 나의 갑작스러운 방역에 당황하여 주춤했다. 그들은 자신들의 우두머리가 한낱 화가 지망생에게 당하리라고는 상상도 못했던 듯했다. 혼란은 순식간에 갤러리 전체로 퍼져나갔다. 이 모든 것이 마치 내가 지휘하는 오케스트라처럼 흘러가는 듯했다. 바로 그때 갤러리 밖에서 사이렌 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졌다. 김민준 형사가 나의 계획에 따라 경찰의 지원을 요청한 것이다. 경찰 특공대가 갤러리 안으로 들이닥치자 최규민의 조직원들은 모두 투항했다. 최규민은 얼굴에 물감 자국이 선명한 채 경찰에게 체포되었다. 그는 나를 노려보았지만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의 눈빛은 패배와 절망으로 가득했다. 그의 제국은 그렇게 무너져 내렸다. 나는 숨을 몰아쉬며 미소를 끌어안았다. 미소는 나의 품에 안겨 낑낑거렸다. 녀석의 눈빛은 내가 해냈다는 것을 아는 듯 자랑스러움으로 빛났다. 나의 승리는 단순히 개인적인 승리가 아니었다. 그것은 진실의 승리이자 생명의 존엄성을 지켜낸 승리였다. 나의 그림은 거짓을 파헤치고 나의 목소리는 정의를 외쳤다. 그리고 미소는 나의 든든한 동반자로서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했다. 나는 이 극한의 시험 속에서 나의 진정한 가치를 깨달았다. 나는 더 이상 한없이 작아지지 않았다. 나는 당당한 이진우였다. 경찰이 갤러리를 통제하고 사건 현장을 수습하기 시작했다. 기자들은 최규민이 체포되는 장면과 함께 나의 활약상을 담기 위해 미친 듯이 카메라 플래시를 터뜨렸다. 나의 그림들은 더 이상 찢어지지 않았고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강철의 추악한 민낯과 오르프스 프로젝트의 비윤리적인 실체를 알리는 강력한 증거가 되었다. 특히 미소가 나의 그림을 통해 단서를 찾아낸 순간은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그들은 미소의 특별한 능력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김민준 형사가 내게 다가왔다.
그의 얼굴은 피곤함과 함께 안도감이 서려 있었다. 이진우 씨, 정말 대단했습니다. 당신의 그림과 미소의 능력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최규민을 잡지 못했을 겁니다. 그는 나의 어깨를 두드렸다. 형사님 덕분입니다. 형사님이 저를 믿어주지 않았다면 저는 이 모든 것을 해낼 수 없었을 겁니다. 나는 진심으로 감사함을 전했다. 김민준 형사는 나의 옆에 있는 미소를 쓰다듬었다. 미소는 정말 특별한 개입니다. 당신의 아버지가 왜 미소를 그토록 중요하게 생각했는지 이제야 알겠습니다. 그는 미소를 통해 당신에게 진실을 남기려 했던 겁니다. 나는 미소의 목에 걸린 낡은 금속 목걸이를 바라보았다. 07이라는 숫자와 눈과 번개 기호. 그 안에는 아버지의 희생과 미소의 사명이 담겨 있었다. 아버지는 나를 위해 마지막 순간까지 싸우셨고, 미소는 아버지의 마지막 메시지를 내게 전달하기 위해 목숨을 걸고 돌아온 것이다. 나의 가슴은 벅차올랐다. 경찰 조사가 시작되었다. 나는 김민준 형사와 함께 최규민의 모든 범죄에 대해 상세히 증언했다. 나의 그림들은 강력한 증거 자료가 되었고, 미소의 특별한 능력은 사람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다. 오르프스 프로젝트의 실체와 비윤리적인 실험, 그리고 나의 아버지가 그 프로젝트의 희생자였다는 사실은 세상을 경악하게 만들었다. 최규민은 모든 혐의를 부인했지만 나의 그림과 미소의 능력, 그리고 정 박사가 제공한 자료들은 그를 꼼짝 못하게 만들었다. 특히 나의 그림은 법정에서도 강력한 증거로 인정받았다. 나의 그림은 단순한 예술작품이 아니라 사건 현장의 재현이자 범죄 심리를 꿰뚫어보는 통찰력을 담고 있었으니까. 법정은 나의 그림을 통해 최규민의 잔인함과 탐욕을 명확히 파악할 수 있었다. 재판은 한치의 양보도 없는 치열한 공방 끝에 막을 내렸다. 최규민은 살인, 강도, 비윤리적인 동물 실험 주도, 최현우 박사 감금, 그리고 불법 자금 세탁 등 모든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받고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그의 모든 재산은 몰수되었고, 오르프스 프로젝트와 관련된 모든 조직들은 해체되었다. 정의는 승리했다. 재판이 끝나자마자 나는 법정을 나섰다. 수많은 기자들이 나를 애워쌌다. 그들은 나에게 질문을 던졌지만 이번에는 비난이나 조롱의 질문이 아니었다. 이진우 씨, 오늘 판결에 대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그림 활동은 계속하실 건가요? 미소와 함께 어떤 삶을 살고 싶으신가요? 나는 김민준 형사와 함께 차에 올랐다.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풍경은 어제와 같았지만 나의 눈에는 모든 것이 다르게 보였다. 회색빛 도시가 이제는 빛나는 희망으로 가득 찬 곳으로 변한 듯했다. 나의 삶은 폭풍우를 뚫고 지나온 배처럼 이제 막 평화로운 항구에 도착한 듯했다. 나는 나의 곁에 앉아있는 미소를 끌어안았다. 녀석의 따뜻한 천은 나의 차가운 마음을 녹여주었다. 김민준 형사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이진우 씨, 이제 당신은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100억 원의 돈은 당신의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꾸민 그림도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미소와 함께 행복하게 사십시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100억 원이라는 돈은 내게 엄청난 변화를 가져다 주었다. 하지만 그보다 더 큰 가치를 지닌 것은 내가 되찾은 나의 정체성과 나의 꿈, 그리고 미소와의 변함없는 유대감이었다. 나는 더 이상 실패한 화가가 아니었다. 나는 진실을 밝혀내고 정의를 구현한 이진우였다. 나는 이강철의 손에 죽은 아버지의 명예를 회복했다. 그리고 오르프스 프로젝트에서 희생된 수많은 동물들의 억울함도 풀어주었다. 나의 그림은 이제 세상에 진실을 알리는 강력한 목소리가 되었고, 나의 삶은 새로운 의미를 찾았다.
100억 원이라는 돈은 시작에 불과했다. 나는 이제 이 돈을 통해 내가 이루지 못했던 꿈을 펼치고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 될 것이다. 나의 새로운 평화는 그렇게 찾아왔다. 이강철이 체포되고 그의 모든 범죄가 세상에 드러나자 갤러리는 더 이상 혼란의 장소가 아닌 진실이 밝혀진 성역처럼 느껴졌다. 경찰과 취재진은 밤늦도록 현장을 수습하고 정보를 수집했다. 나의 그림들은 찢겨지거나 손상되지 않았고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강철의 추악한 민낯과 오르프스 프로젝트의 비윤리적인 실체를 알리는 증거물로 언론의 집중적인 조명을 받았다. 나는 김민준 형사의 보호 아래 병원으로 이송되어 어깨 상처를 치료받았다. 나의 몸은 만신창이가 되었지만 나의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도 평온하고 후련했다. 병원 침대에 누워 뉴스를 보았다. 모든 방송사의 헤드라인은 이강철의 체포와 오르프스 프로젝트의 진실, 그리고 나의 활약상으로 가득했다. 잔인한 폭력 조직 두목 이강철. 화가 지망생과 특별한 계에 의해 체포. 100억 원 강도 사건의 배후. 비윤리적 동물 실화렴까지 자행. 숨겨진 진실을 밝힌 영웅견 미소와 화가 이진우. 나는 더 이상 실패한 화가나 불운한 청년이 아니었다. 세상은 나를 진실을 밝힌 용기 있는 화감으로, 그리고 미소를 세상을 바꾼 영웅견으로 기억하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이강철의 위선과 탐욕에 분노했고 나의 용기 있는 행동과 미소의 활약에 찬사를 보냈다. 며칠 후 병실로 김민준 형사가 찾아왔다. 그의 얼굴에는 피곤함과 함께 진심 어린 안도감이 서려 있었다. 이진우 씨,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당신의 용기와 미소가 아니었다면 우리는 이강철을 잡지 못했을 겁니다. 그는 나의 손을 잡고 진심으로 고마움을 표현했다. 솔직히 처음에는 당신의 이야기를 믿기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그림과 미소의 눈빛은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태어나서 이렇게 놀라운 경험은 처음입니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형사님 덕분입니다. 형사님이 저를 믿어주지 않았다면 저는 이 모든 것을 해낼 수 없었을 겁니다. 미소는 침대 옆에 앉아 꼬리를 흔들며 김민준 형사의 손에 얼굴을 비볐다. 녀석도 김민준 형사를 신뢰하는 듯했다. 이강철의 모든 범죄는 철저히 조사되었다. 그는 나의 아버지를 살해한 혐의, 100억 원 강도 사건 주도, 오르프스 프로젝트를 통한 비윤리적인 유전자 변형 동물 실험 자행, 그리고 수많은 불법 자금 세탁 및 조직 폭력 혐의로 기소되었다. 그의 범죄는 너무나 명확했고 그의 뒤를 봐주던 정치인들과 기업인들도 줄줄이 체포되어 법의 심판을 받게 되었다. 그의 거대한 제국은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다. 나는 병원에서 퇴원하자마자 아버지의 묘를 찾았다. 김민준 형사와 미소가 나와 동행했다. 아버지가 잠든 곳은 한적한 상이슬개 작은 묘지였다. 나는 묘비 앞에 국화꽃을 놓았다. 아버지, 제가 왔어요. 이제 모든 진실이 밝혀졌어요. 이강철은 잡혔고 당신의 명예도 되찾았습니다. 그리고 미소도 무사해요. 나의 목소리는 흐느낌에 섞여 떨렸지만 그 속에는 진정한 안도감과 후련함이 담겨 있었다. 미소는 묘비 옆에 앉아 조용히 낑낑거렸다. 녀석도 아버지의 마지막 안식처를 지키는 듯했다. 나는 아버지의 유산을 정리했다. 아버지는 유언을 통해 나의 존재를 명확히 밝히고 자신의 모든 재산을 내게 남기셨다. 100억 원이 넘는 막대한 금액이었다. 그 돈은 나의 모든 경제적인 어려움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금액이었지만 나는 그 돈을 나의 개인적인 부를 축적하는 데 사용하고 싶지 않았다. 나는 아버지의 뜻을 이어받아
나와 같은 아픔을 가진 이들을 돕고 비윤리적인 과학 실험으로 희생된 동물들을 기리는 의미 있는 일에 사용하기로 결심했다. 나는 가장 먼저 아버지의 이름으로 이태식 재단 하츠를 설립하기로 했다. 나의 아버지 이름은 이태식이었다. 재단은 비윤리적인 과학 연구를 감시하고 고발하며 생명의 존엄성을 보호하는 데 중점을 둘 것이다. 특히 오르푸스 프로젝트처럼 돈과 권력에 눈이 멀어 생명을 경시하는 행위를 막기 위한 법적, 사회적 활동을 지원할 것이다. 또한 어려운 환경에서도 과학 연구에 대한 열정을 가진 젊은 인재들을 발굴하고 지원하여 그들이 올바른 윤리의식을 가지고 인류에 공헌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다. 그리고 나는 또 하나의 꿈을 실현하기로 했다. 바로 미소 희망센터를 설립하는 것이다. 미소는 내게 돈가방을 가져다 주었지만 그보다 훨씬 더 큰 희망과 진실을 가져다 준 존재였다. 나는 미소와 같은 특별한 능력을 가진 동물들을 보호하고 치료하며 학대받은 동물들에게 새로운 삶을 찾아주는 데 힘쓰고 싶었다. 또한 미소의 사례를 통해 동물들의 지능과 감수성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인간과 동물이 공존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캠페인을 펼칠 것이다. 김민준 형사는 나의 계획을 듣고 진심으로 지지해 주었다. 이진우 씨, 당신의 계획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이태식 선배님도 분명 자랑스러워 하실 겁니다. 경찰청에서도 재단과 센터 설립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겠습니다. 그는 나의 재단 설립을 돕기 위해 법률 자문과 행정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그는 이제 나의 가장 든든한 조력자이자 영원한 친구가 되었다. 이태식 재단과 미소 희망센터의 설립은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나의 이야기가 언론에 널리 알려진 후 많은 기업과 개인들이 나의 뜻에 공감하며 후원금을 보내왔다. 대중은 나를 정의를 위해 싸운 화가로, 미소를 기적을 가져온 영웅견으로 부르며 우리의 활동을 지지했다. 나는 그들의 관심과 지지가 큰 책임감으로 다가왔지만 동시에 나에게 더 큰 용기를 주었다. 매일 아침 나는 작업실에서 그림을 그리며 하루를 시작했다. 나의 그림은 이제 돈벌이 수단이 아닌 세상의 부조리를 고발하고 진실을 알리는 도구가 되었다. 나의 캔버스에는 오르푸스 프로젝트의 잔혹함과 그 속에서 희생된 동물들의 모습, 그리고 미소의 맹렬한 눈빛이 담겼다. 나의 그림들은 전국 각지의 갤러리에서 전시되었고 사람들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다. 미소는 늘 내 옆에 앉아 나의 작업을 지켜보았다. 녀석의 따뜻한 온기는 나의 불안한 마음을 진정시켜 주었고 녀석의 존재는 내가 혼자가 아니라는 위안을 주었다. 오후에는 미소 희망센터로 향했다. 그곳에는 학대받거나 버려진 수많은 동물들이 새로운 삶을 꿈꾸며 치료와 훈련을 받고 있었다. 나는 그들의 눈빛에서 미소의 어린 시절을 보았다. 나는 그들을 따뜻하게 보듬어주고 사랑과 인내로 보살폈다. 김민준 형사는 종종 센터를 찾아와 자원봉사를 했고 우리와 함께 동물보호 캠페인에 참여하기도 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펼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다. 어느 날 저녁 미소 희망센터의 넓은 운동장에서 미소와 함께 뛰놀고 있었다. 미소는 이제 어엿한 성견이 되어 건강하고 활기 넘쳤다. 나는 녀석의 목에 걸린 낡은 금속 목걸이를 다시 보았다. 목걸이에는 07이라는 숫자와 눈과 번개 기호가 여전히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다. 나는 녀석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미소야, 고마워. 네 덕분에 아빠의 진실도 알게 되고 내 삶도 찾게 되었어. 내 옆에서 땀을 흘리며 미소와 함께 뛰어놀던 김민준 형사가 내게 다가왔다. 이진우 씨, 오늘 이강철의 모든 재산이 몰수되었습니다.
이강철의 잔당들도 모두 잡혔고요. 오르프스 프로젝트 관련자들도 법의 심판을 받게 될 겁니다. 이제 정말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후련함과 함께 깊은 만족감이 담겨 있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나의 삶을 뒤흔들었던 거대한 폭풍이 마침내 지나갔다. 나는 아버지를 잃었지만 그의 유산을 통해 새로운 삶을 얻었다. 물질적인 100억 원의 유산뿐만 아니라 진실과 정의, 그리고 사랑이라는 값진 유산까지. 아버지의 용기와 희생, 그리고 나를 향한 변함없는 사랑은 내 삶의 가장 큰 자산이 되었다. 나는 미소를 끌어안고 밤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수많은 별들이 반짝였다. 그 별들 중 가장 밝게 빛나는 별 하나가 아버지의 모습처럼 느껴졌다. 아버지, 이제 편히 잠드세요. 제가 당신의 빈자리를 채우고 당신의 꿈을 이어가겠습니다. 나의 새로운 평화는 그렇게 찾아왔다. 나는 더 이상 한없이 작아지지 않는 당당하고 새로운 이진우의 삶을 살고 있었다. 이 모든 것은 내가 쓰레기장에서 주운 게 미소가 가져온 100억 원 현금 가방과 함께 시작되었다. 나의 두 번째 삶은 그렇게 찬란하게 빛나고 있었다. 수년의 시간이 흘렀다. 나의 삶은 미소가 가져온 100억 원의 현금 가방과 함께 시작된 거대한 폭풍우 속에서 완전히 재편되었다. 더 이상 낡은 다락방에 숨어 지내던 실패한 화가 이진우가 아니었다. 나는 이태식 재단과 미소희망 센터추의 이사장으로서 숨가쁜 나날을 보내고 있었다. 아침 일찍 일어나 재단 업무를 살피고 희망센터에서 미소와 함께 학대받은 동물들을 돌보며 때로는 나의 그림으로 세상의 진실을 알리고 우리의 비전을 전파했다. 처음에는 낯설고 두려웠던 모든 사회적 활동들이 이제는 나의 일상이 되었고 그 과정에서 나는 스스로를 성장시키고 한계를 뛰어넘었다. 나의 변화는 외적인 모습뿐만이 아니었다. 아버지를 잃은 슬픔과 이강철의 비윤리적인 행위로 인한 상처는 여전히 내 마음속 깊이 자리하고 있었지만 더 이상 나를 짓누르지 않았다. 오히려 그것들은 내가 더 큰 목표를 향해 나아가게 하는 원동력이 되었다. 김민준 형사는 나의 곁에서 든든한 조언자이자 파트너가 되어주었다. 그는 경찰로서의 임무를 계속 수행하면서도 재단과 센터 운영을 도왔고 내가 대외 활동을 할 때마다 묵묵히 나를 지원했다. 그의 냉철한 판단력과 뛰어난 수사 능력은 재단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운영에 큰 기여를 했다. 우리는 업무적인 관계를 넘어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동반자가 되었다. 그는 나의 아픔을 이해하고 공감해주는 유일한 친구였다. 그리고 미소는 여전히 나의 가장 소중한 가족이었다. 녀석은 이제 어엿한 성견이 되어 건강하고 활기 넘쳤지만 여전히 나의 그림자처럼 나의 곁을 지켰다. 나는 퇴근 후 피곤한 몸을 이끌고 집에 돌아오면 미소가 꼬리를 흔들며 나를 방였다. 녀석의 따뜻한 온기와 변함없는 충성심은 내게 가장 큰 위로와 행복을 주었다. 희망센터의 새로운 어린 강아지들은 미소를 롤모델로 삼았고 녀석은 여전히 센터의 마스코트이자 모든 동물들의 영웅으로 존경받았다. 이태식 재단은 눈부신 성장을 거듭했다. 우리는 비윤리적인 과학 연구를 감시하고 고발하는 데 앞장섰다. 오르프스 프로젝트와 같은 비극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법적, 사회적 감시 활동을 강화했다. 또한 우리는 어려운 환경에서도 과학 연구에 대한 열정을 가진 젊은 인재들을 발굴하고 지원했다. 그들이 올바른 윤리의식을 가지고 인류에 공헌할 수 있도록 장학금, 연구비 지원, 그리고 멘토링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나의 아버지가 남기신 연구 기록들을 바탕으로 우리는 윤리적인 생명공학 연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과학기술이 인간과 자연의 공존을 위해 사용되어야 함을 끊임없이 역설했다. 미소 희망센터 또한 아시아 최고 수준의 동물 보호 및 재활센터로 인정받았다. 우리는 학대받거나 버려진 동물들을 구조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의료치료와 재활훈련을 제공했다. 미소의 사례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동물들의 지능과 감수성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는 계기가 되었다. 센터는 동물 입양 캠페인과 동물권 보호 교육을 활발히 진행하여 인간과 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 센터를 통해 새로운 가정을 찾은 동물들의 행복한 모습을 볼 때마다 나는 이루 말할 수 없는 보람을 느꼈다. 특히 미소가 아이들과 함께 뛰어놀며 희망을 전하는 모습을 볼 때면 나의 과거가 오버랩되면서 더욱 깊은 공감과 애정을 느꼈다. 어느 날 나는 재단에서 주최하는 생명의 존엄성 기념 콘서트에서 연설을 하게 되었다. 콘서트는 나의 그림과 음악 그리고 재단의 활동을 통해 생명의 소중함을 알리는 자리였다. 전 세계의 동물보호 운동가들과 과학자들 그리고 수많은 시민들이 참석한 대규모 행사였다. 나는 연단에 서서 나의 이야기를 시작했다. 나의 목소리는 침착했지만 그 안에 담긴 진심은 뜨거웠다. 저는 한때 세상의 가장 밑바닥에서 그림자처럼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저에게는 그림만이 유일한 삶의 의미였고 미소가 저의 유일한 가족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미소가 물고 온 100억 원의 현금 가방은 저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었습니다. 그 돈은 저에게 거대한 시험이자 동시에 진실을 향한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나는 잠시 숨을 고르고 계속해서 말했다. 이 돈을 통해 저는 아버지의 억울한 죽음을 알게 되었고 오르프스 프로젝트의 비윤리적인 실체를 폭로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 과정에서 저 자신의 한계를 시험하고 생명의 존엄성이 돈과 권력보다 훨씬 더 소중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저의 아버지가 남기신 진정한 유산은 돈이 아닌 생명에 대한 사랑과 존중이었음을 고백하고자 합니다. 나는 미소를 바라보았다. 녀석은 연단 아래에서 나의 연설을 묵묵히 듣고 있었다. 미소는 저에게 단순한 개가 아닙니다. 그는 저에게 진실을 보여준 친구이자 제가 두 번째 삶을 살아가게 해준 소중한 가족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저는 미소와 같은 모든 동물들에게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조건 없는 사랑을 주고 때로는 인간의 상식을 뛰어넘는 지혜를 보여주며 우리 사회에 숨겨진 영웅들입니다. 나의 연설은 청중들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다.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렸고 우레와 같은 박수갈채가 쏟아졌다. 행사장은 따뜻한 감동과 희망으로 가득 찼다. 연설이 끝나자 수많은 사람들이 내게 다가와 악수를 청하고 나의 용기 있는 행동과 헌신의 감사 인사를 전했다. 나는 그들의 따뜻한 시선과 진심 어린 말 한마디 한마디에 큰 위로와 보람을 느꼈다. 나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나는 세상과 소통하고 있었다. 행사가 끝나고 나는 김민준 형사와 미소와 함께 이태식 재단에서 지원하는 새로운 연구센터의 개관식에 참석했다. 이태식 윤리 생명공학연구센터 라는 이름이 새겨진 현대적인 건물 앞에는 수많은 과학자들과 학생들이 모여 있었다. 나는 센터의 상징인 대형 스크린 앞에 섰다. 스크린에는 아버지의 젊은 시절 사진과 함께 그의 생전 철학이 담긴 문구가 빛나고 있었다. 과학은 생명을 위한 도구가 되어야 하며 결코 생명 위의 굴림에서는 안 된다. 나는 김민준 형사와 함께 개관을 알리는 테이프를 잘랐다. 센터 안으로 들어서자 젊은 연구자들이 흥미진진한 표정으로 최첨단 장비들을 다루고 있었다.
그들의 눈빛에는 호기심과 열정, 그리고 미래에 대한 희망이 가득했다. 그들은 나의 아버지의 뜻을 이어받아 윤리적인 과학 연구를 통해 인류와 자연의 공존을 꿈꾸고 있었다. 나는 한 젊은 연구원에게 다가가 말을 걸었다. 그는 나와 비슷한 점이 많았다. 어린 시절부터 과학 연구에 대한 재능을 보였지만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꿈을 포기하려던 참이었다. 어떤 연구를 하고 싶습니까? 내가 묻자 그는 눈을 반짝이며 말했다. 저는 유전자 변형 기술을 이용해 희귀병을 치료하는 방법을 연구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생명의 존엄성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윤리적인 연구를 하고 싶습니다. 오르프스 프로젝트와 같은 비극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요. 나는 그의 말에 깊은 감동을 받았다. 나의 작은 행동 하나가 다른 이들에게는 거대한 희망이 될 수 있다는 사실에 가슴이 뭉클했다. 나는 그의 어깨를 두드리며 격려했다. 그의 눈빛은 맑고 순수했다. 나는 그에게서 아버지의 젊은 시절 모습을 보았고 나의 노력이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깨달았다. 센터를 둘러보던 중 나는 한 벽면에 걸린 커다란 그림을 발견했다. 그것은 내가 이강철을 제압했던 순간을 묘사한 그림이었다. 물감으로 뒤덮인 이강철의 얼굴, 그리고 나를 보호하기 위해 몸을 던진 미소의 모습이 생생하게 담겨 있었다. 그림 아래에는 나의 필체로 이렇게 쓰여 있었다. 진실은 드러나고 생명은 존중받는다. 나는 그림을 물끄러미 응시했다. 나의 그림은 이제 세상에 진실을 알리는 강력한 목소리가 되었고 나의 삶은 새로운 의미를 찾았다. 나는 아버지를 잃었지만 그의 유산을 통해 새로운 삶을 얻었다. 물질적인 100억 원의 유산뿐만 아니라 진실과 정의, 그리고 사랑이라는 값진 유산까지 아버지의 용기와 희생, 그리고 나를 향한 변함없는 사랑은 내 삶의 가장 큰 자산이 되었다. 밤이 깊어지고 나는 나의 작업실에 홀로 남아 창밖을 바라보았다. 도시의 불빛은 별처럼 반짝였다. 내 옆에는 미소가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다. 나는 미소의 등을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모든 것이 변했다. 나의 삶은 더 이상 회색빛이 아니었다. 그것은 밝고 따뜻한 색깔로 물들어 있었다. 나는 더 이상 숨지 않았다. 나의 과거는 나를 짓누르는 짐이 아니라 다른 이들에게 공감하고 그들을 도울 수 있는 소중한 경험이 되었다. 나는 책상에 놓인 낡은 편지를 다시 보았다. 미소가 가져온 그 100억 원의 현금 가방과 함께 돌아온 한 장의 편지. 이 돈으로 너의 새로운 삶을 시작해라. 하지만 기억해라. 모든 돈에는 그에 상응하는 대가가 따른다. 네가 이 돈을 받은 순간 너의 삶은 더 이상 이전과 같을 수 없다. 너는 이제 위험한 선택을 해야 할 것이다. 이 돈이 너의 삶을 구원할 수도 파멸로 이끌 수도 있다. 선택은 너의 몫이다. 그리고 미소를 조심해라. 녀석은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특별한 존재다. 그 편지의 모든 경고와 비밀은 이제 풀렸다. 100억 원은 나의 삶을 구원했고 나를 위험한 선택의 기로에 세웠지만 결국 나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었다. 그리고 미소는 나의 삶의 가장 특별한 선물이자 영원한 동반자였다. 나는 미소를 끌어안고 밤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수많은 별들이 반짝였다. 그 별들 중 가장 밝게 빛나는 별 하나가 아버지의 모습처럼 느껴졌다. 아버지, 이제 편히 잠드세요. 제가 당신의 빈자리를 채우고 당신의 꿈을 이어가겠습니다. 나의 삶은 이제 진정한 문 두 번째 봄마을 맞이했다. 혹독한 겨울의 시련을 이겨내고 피어난 꽃처럼 나의 삶은 더욱 아름답게 피어날 것이다. 나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피어날 수많은 숨겨진 재능들과 인간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을 위한
새로운 시작이 될 것이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혹시 여러분 안에 숨겨진 100억 원의 가치를 가진 재능이나 삶을 뒤바꿀 작은 미소가 있지는 않으신가요? 어쩌면 여러분의 삶을 뒤바꿀 작은 단서 하나가 이미 여러분 앞에 놓여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두려워하지 말고 용기를 내어 세상 밖으로 나오세요. 여러분의 두 번째 붐은 바로 지금 시작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